겨울비가 흩날리는 늦은 오후입니다. 서울 북촌 한옥골목은 젖은 기와가 빛을 머금으며 차분한 정막을 유지합니다. 한옥 대문 앞에는 검은 장우산 몇 개와 남색 구두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주인공 서윤정은 검은 코트를 여미고 조용히 신발을 벗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백색 조명과 향냄새로 가득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은 거의 떠났고 긴장 어린 가족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정의 시선은 영정 사진을 향합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 한미정, 단정한 단발머리와 절제된 미소를 가진 여인. 엄격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은 손을 모으고 묵례합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목소리는 가늘고 낮습니다. 울음은 억눌러져 있고 감정은 정직하게 절제되어 있습니다. 윤정의 뒤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들립니다. 시누이 한수경입니다. 털어놓는 말투는 날카롭고 빠릅니다. 이제 끝났네. 근데 이상하죠, 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언니만 찾았다는 거. 윤정은 고개만 숙입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수경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윤정을 훑어봅니다. 남편 한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아내의 손등을 쓸어내립니다. 그만해, 누나. 지금 이런 말할 때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이 복잡한 표정입니다. 윤정은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흔들림은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윤정은 결혼 후 7년 동안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어머니는 전통문화재 관련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한옥 안에는 늘 단정한 공기가 흐르고 규칙과 예절이 지배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차분한 성격입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윤정을 예의 있다고 칭찬했고 윤정은 그 칭찬을 살며시 마음에 담았습니다. 다만 시누이 수경은 달랐습니다. 수경은 늘 경계했습니다. 재단 운영부터 집안 문제까지 윤정이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외부인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윤정은 그때마다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해요. 그럴수록 수경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묘하게 윤정을 감싸듯이 했습니다. 그 묘한 관계가 어색한 균형을 유지해온 건 시어머니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사라진 지금 한옥의 공기는 불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마무리되자 재단 측 변호사 강현우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검은 정장, 깊은 눈매, 차분한 발걸음. 윤정은 그를 처음 봅니다. 그러나 수경은 얼굴을 굳히며 묻습니다. 왜 이제야 와요? 유 원장 얘기해야 한다면서요? 윤정은 순간 고개를 돌립니다. 유 원장. 처음 듣는 말입니다. 남편 도현도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합니다. 변호사 현우는 테이블에 얇은 검은 서류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합니다. 유 원장입니다. 사망 이틀 전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수경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립니다. 설마 언니한테 모든 걸 준 거 아니겠지? 윤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척 눈을 내리깁니다. 그러나 손끝이 아주 천천히 떨립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봉투는 고인이 생전 지시하신 대로 서윤정님에게만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습니다. 시누이 수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왜 언니예요? 가족은 우리잖아요. 변호사는 눈을 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지였습니다. 남편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윤정 쪽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놀람과 불신, 호기심이 동시에 얼룩져 있습니다. 윤정은 그 시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하필 나일까? 어머니는 왜 나에게만 유언장을 남긴 걸까? 변호사는 사람들을 물리고 윤정과 단둘이 남습니다. 한옥 복도의 은은한 조명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밖에서는 비가 조금씩 빗살을 바꾸며 떨어집니다. 현우는 봉투를 그녀에게 건넵니다. 열어보시죠.
윤정은 손끝으로 봉투를 만집니다. 두께는 얇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처럼. 윤정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복도 끝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경의 눈빛은 선명한 적대감. 도연의 표정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입니다. 윤정은 봉투를 열려다가 문득 손을 멈춥니다. 그 순간 정말 아주 짧게 한옥 어딘가에서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주변을 살핍니다. 촛불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아직 이 집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현우가 말합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윤정님께 전할 말이 많으셨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바라봅니다. 억눌린 감정, 억눌린 호기심, 억눌린 불안이 뒤섞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게 고개를 숙입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각오하십시오. 윤정은 봉투를 천천히 가슴 위로 끌어안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립니다. 이제 자신이 모르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옥 밖에서는 바람이 크게 울리고 하얀 종이등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걸 남기신 건가요? 이 집에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요? 그곳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잠시 움직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저녁이 깊어갑니다. 장례식이 끝난 한옥은 조용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불편한 진동이 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작은 소리도 사라지고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놓여 있지만 그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이고 한옥 처마 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 스며듭니다. 유언장 봉투는 윤정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 도현의 시선은 두려움과 궁금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시누이 수경은 손을 꽉 쥔 채 화를 눌러 참습니다. 수경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언니 열어봐요. 어머니가 뭐라고 남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 뜻이려면 혼자 보고 판단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경의 손이 식탁을 쾅 치며 떨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언니 혼자 판단을 해? 우리 가족이야. 우리 집 문제잖아. 도연이 중간에서 막습니다. 누나 진정해. 어머니가 그렇게 남기셨다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왜 언니한테만 유언장을 주냐고. 수경의 시선이 윤정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도대체 언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윤정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삼키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하지 마. 수경이 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언니만 집에 자주 들어왔어. 전화도 자주 했고. 도현이 고개를 돌립니다. 윤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서 갔어요. 몸이 안 좋으셨고 여러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수경은 코웃음을 칩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언니를 왜? 언니는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면서 윤정의 가슴 어디엔가 깊은 상처를 쿡 찌릅니다. 도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누나 그만 좀 해.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수경은 도현을 향해 비웃듯 고개를 돌립니다. 넌 왜 이렇게 멍청해? 아무 생각 없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아내 편이야?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눈을 내리깁니다. 윤정은 그 표정에 섞인 불안과 고민을 정확히 봅니다. 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고 안방에서는 작은 회의가 이어집니다. 변호사 현우가 다시 온 것입니다. 유언장은 서윤정님 개인에게 전달된 후 24시간 안에 열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원하시면 가족에게도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봉투만 바라봅니다. 수경이 끼어듭니다.
공개해야지. 왜 언니가 혼자 판단해요? 우리 모두 관련된 일인데? 현우는 차분히 고개를 젓습니다. 결정권은 윤정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수경은 현우를 향해 날카롭게 말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는지 확인도 못했잖아요. 그 말에 윤정의 손끝이 움찔합니다. 도현도 얼굴이 굳습니다. 변호사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던 날 의사 두 분의 정신 판단 검사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윤정님을 지목하신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방안을 또다시 흔듭니다. 수경이 소리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언니야? 왜 그 사람이야? 현우는 말없이 봉투를 윤정 쪽으로 밀어놓습니다. 그건 윤정님만 알고 계십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손등에는 고요한 떨림이 있고 시선은 봉투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윤정의 내면 독백이 길게 이어집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어머니가 나를 불렀는지, 왜 유언장을 나에게 맡겼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나, 어머니가 숨겨온 무언가가 나와 연결돼 있나. 그 의문이 깊어질수록 윤정의 손은 더 차갑게 굳어갑니다.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장례 준비로 지친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윤정은 홀로 안방의 남아봉투를 바라봅니다. 한옥마루에서 바람이 스칩니다. 종이등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칩니다. 윤정은 고개를 듭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습니다. 대신 한숨처럼 가벼운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윤정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복도를 살핍니다. 그때 등 뒤에서 수경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도망가지 마. 윤정은 천천히 돌아봅니다. 수경의 눈빛은 서늘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습니다. 내가 언니를 왜 못 믿는지 알아요? 수경의 목소리는 낮고 짧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 방에서 언니와 어머니가 언쟁하는 소리 들었어요. 윤정의 숨이 멈춥니다. 그건 오해야요. 아니,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수경은 천천히 다가와 윤정의 귀 근처에서 속삭입니다. 왜 저를 선택하세요? 언니가 그렇게 말했지요? 윤정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수경은 더 가까이 다가와 말합니다. 언니, 어머니가 뭘 선택한 거예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윤정의 마음을 베어냅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수경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알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수경이 방으로 돌아가고 윤정은 홀로 복도에 서 있습니다. 손에 쥔 봉투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윤정의 내면 독백이 속삭입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던 걸 알고 계셨나요? 왜 저에게 남기신 거죠? 창문에는 비에 젖은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작고 흐릿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에 열어보겠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시간입니다. 북촌 한옥골목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고 기와 위에는 밤새 내린 비가 작은 물결처럼 흐릅니다. 윤정은 한옥 안방에 홀로 앉아 유언장 봉투를 조용히 내려다봅니다. 종이는 차갑고 모서리는 어딘가 달아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여러 번 쥐고 있었다는 듯합니다. 윤정은 깊은 호흡을 2번 하고 봉투를 천천히 뜯어내려 합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이고 빠른 걸음. 남편 도현입니다. 도현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짧게 말합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윤정은 봉투를 살짝 가립니다. 응. 잠이 잘 안 와서요.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불안이 가득한 얼굴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유언장 지금 열려고. 윤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습니다. 나도 같이 보면 안 될까? 윤정은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너에게만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다. 윤정은 조용히 답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확인할게요. 도현의 표정이 굳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눈빛은 선명한 서운함과 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말해줘. 도현은 천천히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긴 작은 울림이 남습니다. 윤정은 다시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때의 마찰음, 정적 속에서 무겁게 퍼집니다. 그 안에는 2장의 편지와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열쇠는 아주 작고 오래된 형태입니다. 황동고리에 작은 각인이 있습니다. 시옷기역. 윤정은 열쇠를 손에 올려두고 내면 독백을 속삭입니다. 이건 누구 이름의 이니셜일까? 수경? 아니면 시어머니의 옛 이름? 그리고 편지를 펼칩니다. 첫 문장은 짧습니다. 윤정아, 이 집에는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윤정은 숨을 멈추고 다음 문장을 읽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았다. 손끝에서 열기가 빠져나갑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흐름이 내려갑니다. 그때 문 밖에서 수경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어머니 방 좀 같이 가죠. 윤정은 황급히 편지를 접고 봉투를 숨깁니다. 문이 열립니다. 수경이 문턱에 서 있습니다. 눈밑은 퀭하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선명합니다. 언니 지금 뭐해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유언장 열었지요? 윤정은 침착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요. 수경은 윤정의 손을 노려봅니다. 손등에 미세한 떨림까지 잡아내려는 듯한 시선입니다. 어머니 방에 뭔가 있어요. 목소리는 낮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언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방 안은 여전히 장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가족 택배 상자, 가벼운 향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일기장과 서류들. 수경은 일기장을 펼칩니다. 이거 언니가 가져갔던 거 아니야? 수경의 시선이 의심으로 번집니다. 아니에요. 처음 봐요. 그래? 수경은 의심을 거두지 않은 눈빛으로 다시 일기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중간에서 뭔가 종이가 떨어집니다. 윤정이 반사적으로 그 종이를 짚습니다. 작고 좁은 종이.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삼청동 28번지 지하창고. 수경이 물어봅니다. 저기 어머니가 왜 지하창고 같은 데를?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경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언니, 혹시 어머니가 언니한테만 따로 뭘 남긴 거야? 윤정은 한 발 물러섭니다. 수경의 얼굴은 의심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입니다. 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수경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언니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윤정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수경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같이 가요. 윤정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니요. 저 혼자 가볼게요. 왜? 왜 자꾸 혼자 결정해? 수경은 감정을 자제하려고 애쓰지만 목소리는 떨립니다. 윤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걸 원하신 것 같아서요. 수경은 한 걸음 다가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 싫어하는 거 알지? 근데 지금 이런 말 처음 할게. 수경은 잠시 숨을 멈추고 말합니다. 무섭다. 진짜로. 윤정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멈춥니다. 나만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 집도 이 가족도 모두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한옥을 나서려다. 윤정은 신발장을 발견합니다. 신발장이 조금 벌어진 상태. 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봅니다. 신발들이 정리되어 있지만 맨 아래 칸에 비에 젖은 아이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습니다.
윤정은 얼어붙습니다. 아이의 신발. 78세가 신을 법한 사이즈. 그러나 이 집에는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윤정은 속삭입니다. 누구의 신발이지? 뒤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뭘 보고 있어? 윤정은 놀라며 신발장을 닫습니다. 도현은 불안하게 그녀를 바라봅니다. 어디 가려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도현은 그녀의 팔을 잡습니다. 그게 어머니랑 관련된 거야? 윤정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어머니가 왜 날 불렀는지 알고 싶어요. 도현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눈에는 확실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혼도 흔들리는 거 알아? 윤정의 가슴이 깊게 내려앉습니다. 도현 씨. 도현은 조용히 말합니다. 사실 나도 몰랐던 게 있어. 윤정은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를 부르셨어. 윤정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도현은 입술을 꼭 다물고 한참 후에 천천히 답합니다. 너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윤정은 숨이 멎습니다. 저에게? 도현의 목소리는 더 낮아집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윤정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대체 왜요? 도현은 고개를 흔듭니다. 나도 몰라. 근데 그 말하실 때 어머니가 울었어. 윤정의 내면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왜, 무엇을 미안하다고 하신 거죠? 윤정은 결심합니다. 삼청동 지하 창고로 가겠다고. 유원장의 첫 문장이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윤정아, 이 집에는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비는 다시 세게 내립니다. 하늘은 흐리고 한옥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윤정은 작은 열쇠를 꽉 쥡니다. 그 순간 복도 어딘가에서 또다시 작은 그림자가 스칩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비어있는 복도. 그러나 바닥에는 물방울이 한 줄기 찍혀 있습니다. 아이 발자국처럼 작고 일정한 간격으로.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누구예요? 대답은 없습니다. 대신 바람이 한번 크게 불며 문이 스르륵 닫힙니다. 윤정의 마음속에서 다음 문장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카메라는 삼청동 지하 창고 주소가 적힌 종이를 비춥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차가 멈춥니다. 어두운 콘크리트 벽 형광등은 군데군데 꺼져 있습니다. 삼청동 오래된 건물. 주소는 유원장 속 작은 종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윤정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한 번 더 꽉 쥔다가 놓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은 싸늘합니다. 돌아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어요. 그녀는 우산을 접고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바라봅니다. 계단 아래쪽은 어둡습니다. 겨울비가 계단 모서리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구두 굽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 칩니다. 공기는 눅눅하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납니다. 지하층 끝 철문 하나가 서 있습니다. 창고 C-7. 낡은 표지판이 비스듬히 붙어 있습니다. 윤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황동 열쇠를 꺼냅니다. 시옷기역 각인이 흐릿하게 빛납니다. 손이 약간 떨립니다. 그래도 자물쇠에 꽂습니다. 딱 하고 소리가 납니다. 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밀립니다. 실내는 어둡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깜빡깜빡 한참 후에야 불이 들어옵니다. 좁은 공간. 박스들이 바닥과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미정 개인이라고 적힌 상자가 3개 보입니다. 윤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뒤에서 자동으로 반쯤 닫히며 낮게 끽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마저 불길하게 들립니다. 윤정은 가장 위쪽 상자를 끌어내립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안에는 서류철, 낡은 사진, 흰 상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부터 꺼냅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색감. 젊은 시절의 한미정이 웃고 있습니다. 품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머리가 반묶인 아이. 눈매와 코, 입선까지.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갑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 아이. 나 같아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때 등골을 타고 한 줄기 냉기가 내려갑니다. 뒤에서 아주 작은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언니. 윤정의 어깨가 크게 튑니다. 소리는 바로 뒤 창고 입구 쪽에서 들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립니다. 입구에 수경이 서 있습니다. 검은 코트, 굽 낮은 구두. 얼굴은 새벽처럼 피곤하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 수경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이 그녀 뒤에서 완전히 닫힙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창고 안에 낮게 울립니다. 공간이 더 좁아진 느낌입니다. 윤정은 사진을 가슴 쪽으로 끌어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수경이 코웃음을 칩니다. 언니가 우리 집에서 몰래 나가는 걸 처음 보는 줄 알아요? 말은 차갑지만 목소리 끝에는 떨림이 묻습니다. 수경의 시선이 바닥의 상자로 내려갑니다. 한미정 개인. 여기. 어머니 비밀 창고지요? 윤정은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류철 하나를 꺼냅니다. 특유의 공문서 종이 냄새가 올라옵니다. 표지에는 적혀 있습니다. 입양동의서. 윤정의 손등이 하얗게 질립니다. 수경이 다가오며 말합니다. 그것 좀 보여줘요. 윤정은 서류를 더 꽉 쥡니다. 아직은. 수경이 손을 뻗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부딪힙니다. 서류가 반쯤 접히며 구겨집니다. 언니. 수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나도 알 권리 있잖아요. 윤정은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건넵니다. 수경이 서류를 펼칩니다. 활자의 줄들이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피양자 여아, 이름 미상, 생년월일 1990년 월 1. 친모 한미정. 친부 기재 없음. 입양 희망자 서 배우자. 수경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멎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다시 쫓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벌어집니다. 1990년. 여아. 윤정은 숨을 삼킵니다. 수경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언니. 생년월일 언제지요? 윤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1990년 3월이에요. 형광등이 한번 깜빡입니다. 창고 안 공기가 바뀝니다. 수경이 고개를 들고 윤정을 똑바로 봅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언니 이름. 서씨지요.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처럼 한번 삼킵니다. 네. 수경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다시 윤정을 봅니다. 목소리가 점점 갈라집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손에 쥔 사진을 펴서 앞에 내밉니다. 젊은 한미정과 품에 안긴 아이. 초점이 살짝 흐린 사진 속. 아이의 눈은 분명 윤정의 눈과 닮았습니다. 조용한 정적.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 소리만 들립니다. 수경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못하고 끊어 마십니다. 말도 안 돼. 서류철을 다시 뒤집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흐릿한 산부인과 기록이 붙어 있습니다. 산모 한미정. 출산 후 양육 곤란 사유로 입양 상담. 글자가 눈앞에서 일렁입니다. 수경이 피식 웃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입니다. 이제 알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언니만 불렀는지, 왜 유언장을 언니한테 맡겼는지. 윤정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수경 씨. 수경은 고개를 돌려 윤정을 쏘아봅니다. 언니는 진짜 몰랐어요? 윤정은 정면을 보며 답합니다. 네. 정말 몰랐어요. 수경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표정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평생 엄마 곁에 있었던 건 나랑 오빠였는데.
숨을 한 번 삼키고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가 마음 아프다, 힘들다, 속 얘기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던 건 우리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언니였네. 윤정의 내면이 흔들립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 사람을 시어머니라고만 알았지. 친모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유언장, 미안하다는 말, 아이 신발, 집안에 떠돌던 정체 모를 존재감, 모든 조각이 어렵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한 번 버렸고 다시 부른 걸까? 그때 창고 문이 다시 삐걱 열립니다. 도현이 서 있습니다. 숨이 약간 가빠져 있습니다. 여보, 여기 있지. 도현의 시선이 윤정, 서류철, 수경 얼굴을 순서대로 스칩니다. 이게 뭐야? 수경이 냉소 섞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축하해, 오빠. 목소리는 희미하게 울립니다. 언니, 우리 친누나래.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무슨 소리야? 수경이 서류를 그의 가슴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피양자 여아 1990년생. 친모 한미정. 입양 서씨 부부. 오빠가 머리가 나빠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지? 도현의 손이 느리게 서류를 받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쫓습니다. 숨쉬는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윤정은 그의 표정을 주시합니다. 그 표정 안에서 어딘가 낯익은 흔들림을 발견합니다. 도현 씨. 윤정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왼쪽, 오른쪽, 아래로 흔들립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습니다. 수경이 그 침묵을 보고 웃습니다. 웃음은 금이 간 유리처럼 위태롭습니다. 봐. 오빠는 알고 있었어. 윤정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습니다. 언제부터요? 도현은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나도 최근에 알았어. 윤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눈빛에는 깊은 균열이 생깁니다. 언제요? 한 단어씩 짚어 묻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쥔 손을 내려다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공기가 멎습니다. 윤정의 내면이 속삭입니다. 일주일.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왜 말 안 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절제되어 있지만 속에 쌓인 감정이 울립니다. 도현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너 상처받을까봐. 수경이 비웃습니다. 상처? 상처는 지금 받고 있는데요. 윤정은 도현만 바라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잤어요. 말이 끊어질 때마다 공기 중에 무엇인가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한 번도 얘기해줘야겠다고 생각 안 했어요? 도현은 입을 열려다 닫습니다. 이마에 힘줄이 서고 손이 떨립니다. 무서웠어. 그 한마디가 겨우 나옵니다. 너가 나 떠날까봐. 이 집도 우리도 다 버릴까봐.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모르게 했다. 수경이 한 발 더 다가옵니다. 결국 우린 다 도구였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엄마한텐 죄책감 덜어주는 도구. 오빠한텐 가정을 유지하는 도구. 언니한텐 정체성도 모른 채 조용히 살다가 마지막에 진실 맞는 도구. 손에 들려있던 일기장을 바닥에 던집니다. 종이가 퍼지며 펼쳐집니다. 사진 한 장이 튀어나옵니다. 아이 2명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어린 수경. 옆에는 얼굴이 반쯤 잘린 또 다른 아이. 긴 머리, 옅은 미소. 필체가 옆에 적혀 있습니다. 수경이랑 첫째. 첫째. 이름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입니다. 빛이 순간 꺼졌다가 켜집니다. 윤정의 머릿속이 희게 비어갑니다. 도현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나도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몰라. 목소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게 된 순간 이미 어머니 상태가 나빠져 있었어. 시간이 없다고 느꼈어.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하자고 결정했어. 윤정의 시선이 그에게 박힙니다. 어머니 말대로요?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원장도, 창고도 다 너한테 맡기라고 하셨어. 수경이 비웃습니다.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언니였네. 윤정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잠시 침묵. 창고 안에 세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합니다. 멀리서 배수구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지하 특유의 정막이 그 소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윤정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선명합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죠? 도현이 눈을 들지 못합니다. 네. 저를 한 번 버리고 다시 끌어들인 게 미안해서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수경이 말합니다. 그렇겠지. 우리한텐 한 번도 미안하다 말한 적 없으니까. 말 끝에 웃음이 섞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울음으로 갈라집니다. 우린 평생 엄마 옆에 있었는데, 엄마 손잡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근데 미안한 사람은 언니였나 봐. 수경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마구 집어들다가 바닥에 다시 던집니다. 다 가져가. 유산도 집도 재단도. 원래 언니 거였나 보지 뭐. 창고 안 공기가 찢어집니다. 말이 칼처럼 오갑니다. 윤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봅니다. 자신이 이 집의 모순과 죄책감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마지막 통로가 된 것 같은 기분. 잠시 후 윤정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저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수경과 도현이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뭐? 수경이 눈을 치켜뜹니다. 40억이든 재단이든 집이든 어머니가 뭐라 쓰셨든 윤정은 숨을 고르며 말을 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도현이 다급히 말합니다. 여보, 그게 무슨. 윤정이 그를 막습니다. 눈빛은 차분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머니는 2번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듭니다. 한 번은 버리면서, 한 번은 불러들이면서. 윤정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2번 모두 저한테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설명 없이 저보고 유산만 가져가라는 건 또 한 번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수경이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쩔 건데요? 윤정은 천천히 둘을 번갈아 봅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누굴 지키려고 했는지.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끝은 단단합니다. 그걸 제가 직접 알아야겠어요. 창고 안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윤정은 열쇠를 다시 쥐고 또 다른 상자들을 바라봅니다. 이 창고에 있는 거, 집 안에 숨겨둔 거, 재단 기록, 어머니가 남긴 모든 흔적. 그녀의 시선이 형광등, 벽, 상자를 훑습니다. 저 다 뒤져볼 거예요. 수경이 실소를 터뜨립니다. 언니, 그게 다 우리 상처인데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자고 안 할게요. 도현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혼자 하겠다는 거야? 윤정은 그를 바라봅니다.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저만 모르게 진행된 일이라서요. 그 말이 도현의 가슴에 박힙니다. 숨이 막힌다는 듯 그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배신. 윤정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머니, 남편, 집, 이 가족.
모두 각자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만 마지막 순간까지 관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깜빡입니다. 빛이 짧게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그 순간 윤정의 눈빛이 변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에 얇게 뭔가 덮입니다. 결심입니다. 이제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이 됩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도시의 소음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윤정의 귀에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립니다. 윤정아, 이 집에는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사막은 그 진실의 문턱에 서 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문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초봄의 바람이 북촌 골목을 스쳐 지나갑니다. 겨울비가 씻고 간 기와들은 맑은 햇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검은 상복 대신 연한 베이지 코트를 입은 윤정이 한옥마당을 천천히 쓸고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 집안의 향냄새는 거의 사라졌고 대신 오래된 나무 냄새와 따뜻한 먼지 냄새가 남았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잡초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끝이 마루 끝에 닿을 때마다 윤정의 마음속에서도 무엇인가 조금씩 정리되어 갑니다. 이 집은 분명 나를 한 번 버렸던 사람이 살던 집이지만 또한 나를 다시 부른 사람이 머물던 곳이기도 하다. 안방 책상 위에는 한미정의 마지막 편지가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윤정은 토막토막 끊어 읽던 그 편지를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윤정아, 나는 한 번 너를 버렸고 한 번 너를 다시 불렀다. 그 두 번 모두 내게는 죄였다. 하지만 두 번째 죄는 내게서 도망치지 않기로 한 죄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필체는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흔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선택만큼은 분명합니다.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내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재단을 만들고 아이들을 도우면서 나는 내 대신 다른 아이들을 돌본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이제야 안다. 피를 나눴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진짜 죄라는 것을. 윤정은 눈을 감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 안쪽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엔 아직 멀어요. 그래도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거실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수경이 조심스레 안방 문을 두드립니다. 언니 들어가도 돼요?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문을 벌컥 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허락을 구합니다. 윤정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수경은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 신발이 들어있던 그 신발장 맨 아래 칸의 상자입니다. 이거 정리하다가 또 나왔어요. 그녀는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열면 작은 운동화 한 켤레. 한쪽 끈은 여전히 느슨하게 풀려 있습니다. 엄마가 병원 다닐 때 항상 들고 다니던 상자예요. 수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나랑 오빠는 그냥 기념품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정은 신발을 손으로 쓸어봅니다. 마치 누군가가 갓 벗어놓은 것처럼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누구 신발인지 아직도 몰라요. 수경이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언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윤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바깥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작게 들려옵니다. 수경이 의자를 끌어와 윤정 옆에 앉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떨어져 앉지 않습니다. 언니. 수경이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그날 창고에서 제가 했던 말들. 너무 심했지요. 윤정은 그녀를 바라봅니다. 수경의 눈가에는 후회가 서려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윤정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냥 솔직한 마음이었겠지요. 수경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합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 말한 적 없다는 것도 사실 좀 부럽더라고요. 윤정은 그 말을 곱씹습니다. 부러웠어요? 응. 수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마음속 제일 깊은 데 있던 죄책감이 언니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언니가 중요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윤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웃음을 조금 띤 표정으로 덧붙입니다. 질투 받아본 건 처음이라서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웃음이 스칩니다.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향한 날이 조금은 둥그러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으로 햇빛이 깊게 들어옵니다. 한옥 처마 아래 작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따뜻한 차 두 잔이 김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현이 마당 끝에 서 있습니다. 한동안 다가오지 못하고 마루 기둥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윤정에게 다가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듭니다. 왔어요. 둘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피하지 않기로 한쪽이 먼저 앉았습니다. 도연은 그녀 맞은편에 앉습니다. 손에 든 컵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변호사랑 다시 통화했어. 그가 입을 엽니다. 유산, 재단, 집 문제. 당장 결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시간 더 가져도 된대. 윤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서둘러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잘하지 않던 시선입니다. 나 미안해. 그 한마디가 마당 공기 위로 천천히 떠오릅니다. 어떤 부분이요? 윤정은 담담하게 묻습니다. 질책하는 어조가 아니라 확인하는 목소리입니다. 도현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알고 있었던 거, 어머니 편만 들었던 거, 그리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 그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폈다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많이 무서워. 내가 나 떠날까봐. 윤정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마당 쪽으로 돌립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 차 위에 김이 한번 흩어집니다. 떠날 수 있을까? 남을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이 나를 덜 후회하게 할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현의 얼굴에 실망이 잠깐 스칩니다. 그러나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윤정은 부드럽게 말을 잇습니다. 이건 알아요. 도망치듯 결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 도현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나랑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윤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는요. 그 대답은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를 열어두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끔 가족이란 건 그 정도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윤정은 재단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한미정이 평생 몸담았던 공간. 벽에는 과거 행사 사진들과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편지가 붙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아직 어색한 눈빛으로 윤정을 이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윤정은 그 호칭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회의실 의자에 앉습니다. 재단의 회계 보고서,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 목록, 미혼모 보호소 협약서, 한 장 한 장. 그녀는 천천히 눈으로 훑어봅니다. 이곳은 한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만든 곳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아이들을 살린 곳이기도 하다. 그 사실 사이에서 윤정은 조심스럽게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한 직원이 말을 겁니다. 이사님. 머뭇거리던 직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예전에 이사님 여기 자주 오셨어요. 윤정은 눈을 깜빡입니다. 제가요?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봉사활동도 같이 하시고 아이들 상담도 도우시고
한의사님이 항상 우리 윤정 씨라고 부르셨어요. 윤정은 잠시 멍해집니다. 잊고 있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바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던 시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재단의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시간들, 어머니와 처음 마주 앉았을 때 낯설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던 밤, 어쩌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윤정을 곁에 두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을 밝히지는 못한 채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에 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완벽한 엄마도 완벽한 딸도 없었겠지요. 그냥 불완전한 두 사람이 뒤늦게 서로를 알아본 것뿐. 해가 완전히 저갈 즈음 윤정은 다시 한옥마당에 섭니다. 하늘은 연한 남색으로 물들고 첫 별이 떠오르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한미정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생전에 정성껏 가꾸던 감나무입니다. 윤정은 그 나무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읍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 단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지만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써볼게요. 누가 듣고 있는지 모를 말을 조용히 꺼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것들, 돈이든 집이든 재단이든 그냥 무겁게 짊어지지 않고 조금은 제 방식으로 바꿔볼게요. 감나무 가지 사이로 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가지가 한번 흔들립니다. 죄책감으로만 만든 재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곳으로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용서가 더 익숙해지면 그때는 어머니 얘기를 조금 더 웃으면서 할 수 있겠지요. 밤이 깊어집니다. 안방에는 여전히 한미정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향 대신 작은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습니다. 윤정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는 도현이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예전보다 조금 멉니다. 그러나 등을 완전히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거리만큼이 지금의 솔직한 간격입니다. 윤정의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잠이 들기 직전 마당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선가 작은 발자국이 사라지는 듯한 기척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나였을 수도 있고 엄마가 놓친 또 다른 아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모두의 죄책감이 모양을 빌려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지요. 정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물음에 꼭 정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질문 위에 오늘을 쌓아가는 것.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재단 로고 아래 작은 문구를 하나 더 넣자고 제안합니다. 버려진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늦게 발견될 뿐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경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조금은 좋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윤정과 도현의 관계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수경이 언제까지 이 집에 머물지,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윤정이 언젠가 자신의 과거와 온전히 화해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로만 완성되지 않으며 진실은 때로 누군가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늘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때문에 더 인간적이라는 것. 윤정은 오늘도 한옥 마당을 한번 쓸고 감나무를 한번 올려다보고 작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도 잘 살아볼게요. 바람이 조용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이 집에 깃들었던 무거운 비밀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삶을 짓누르는 돌덩이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는 작은 이야기로 변해가는 중입니다.